여러분, 한국경제학회장 이종화 교수가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세계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학회장이잖아요. 지금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종화 교수가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학회장 이 정도 된 사람이 말 함부로 못합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 권위까지 박살나기 때문에 진짜 조심조심해서 말을 하고요. 또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갖다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캅이 한국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 크고 작은 위기가 동시에 닥쳐서 초대형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섬뜩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퍼펙트 스톰에다가 앞에 최악이란 단어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은 위기 그 자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 이종화 교수는요, 성장률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률이 팍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는 또 어떻고 정부 부채는 또 어떠냐, 너무 빠르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게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러분, 퍼펙트 스톰은 점점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IMF에서도요, 지금 경고하기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3%에서 2.5%로 낮춰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춰잡았어요. 4.4%에서 3.6%로 낮춰잡았고요. 미국의 성장률 역시 4%에서 3.7%로 낮춰잡았습니다. 중국도 4.8%에서 4.4%로 낮춰잡았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중국 정부는 지금 5%, 5.4%, 5.5% 성장한다고 하는데, 5.5% 성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4.4%까지 낮춰잡은 것은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장률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낮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큰 한몫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친노조 정책을 편다. 이 친노조 정책을 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을 늘려라. 생산성을 늘려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다. 기업의 생산성은 최악인데 노조의 복지만 계속 늘려가는 건 되느냐,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실제거든요. 저생산성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뒤이어서는요, 나라의 성장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사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까지도 이종화 회장은 짚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고물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물가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가계의 부담은 그만큼 심각해진다. 게다가 경제의 충격까지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실제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보세요. 물가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마지막이죠. 2016년 1%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0년 0.5%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에는 2.5% 올라가더니 올해는 한국은행은 3.1%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마 4%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비하기가 힘들어요. 소비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퍼펙트 스톰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 덮치는데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걸 또 들었습니다. 고부채. 가계부채가 2021년 말 기준으로 1682조 10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100년 만에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돈을 뿌리고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진짜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계부채만 지금 이종화 교수는 예를 들었지만 국가부채도 마찬가지고요. 1075조나 되잖아요. 여기에 기업부채 2030조가 넘습니다. 23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진짜 감당하기 힘들죠. 특히 말입니다.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기업부채는 한번 터지면 규모가 커요. 그 큰 규모가 터지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말입니다. 그렇게 부채가 터진다는 이야기도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은 어쨌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였어요. 마이너스 1.4%.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1분기에 성장을 할 거라고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예상 밖의 저조. 이것이 지금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지금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금리 올려야 된다. 지금 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5월 4일이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빅스텝이 일어난다. 0.5%를 인상한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가 되거든요. 1%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충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차가 적어도 0.53% 이상은 돼야 된다는 0.53%. 미국이 0.5%를 올리면 1%잖아요. 우리는 지금 1.5%거든 기준금리가요. 0.03%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적정금리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미국 대비 적정금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5월에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잡아야 되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0.25는 더 올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75가 됩니다. 1.75가 됐을 때 여러분 이 부채들이 괜찮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화 교수는요.
한국 경제가 지금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퍼펙트 스톰, 그것도 앞에 최악의 퍼펙트 스톰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다. 여러분, 석학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행동해야 될 때 그 내용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